당신의 비트코인을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의 크립토 투데이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정말 스펙타클한 하루였습니다. 왜요? 어제 비트코인이 7,700달러까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우울했는데 네네. 밤이 되니까 8,300달러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제. 그럼 소장님도 구입을 하신 거죠? 네, 그럼요. 전 당연히 구입을 3% 정도 급락하게 되면 저는 그게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둡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나요? 네. 네. 먼저 주요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네, 금은 1g당 57,711원으로 마이너스 0.55% 하락했습니다. 달러화는 1,199원 기록했고요. 중국 위안화는 167.86원으로 0.39%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063.05포인트로 0.64% 상승했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나스닥 증시는 7,999.34포인트로 0.7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8,913.5달러로 전일 대비 1.86% 상승했고요. 어제 최저점 대비 약 7%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소식입니다. CNN에서 페이스북 리브라 협회 간접 통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리브라 협회 멤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네. 리브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리브라 협회 28개 창립 멤버 대다수가 페이스북에 밀접한 개인적, 업무적, 재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미국 CNN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일본이 정부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주최한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도 지금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라고 행사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에서도 10월 초에 시작되는 일본 블록체인 위크라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일본 정부 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주최한다고 하니까 일본도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마트 계약 창시자 닉 자보가 법, 정치 개입 없는 계약의 미래 모습을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번에 KBW2019라고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에서 디파인이라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창시자 닉 자보라는 사람이 각국의 법제적 차이를 초월한 어떤 스마트 계약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 주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에서 D앱 개발이 용이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김주환 상무가 조만간 업그레이드 버전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 즉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해당 SDK는 단순 키스토어 연동 외에 개발자들이 보다 쉽게 삼성 월렛에 탑재 가능한 D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갤럭시 S10 뭐 이런 네. 최신 휴대폰에 탑재를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삼성전자의 뉴스에 신중하게 이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블록체인 기반 통관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물류에서 굉장히 유효한,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통관 서비스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직접 지금 착수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저는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든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블록체인 기술이 좀 상용화도 되고 암호자산 시장이 좀 안정화도 되게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님들. 다음 소식입니다. 정대선 현대 BSNC 사장이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현대가의 아들이신 정대선 사장님께서는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HDAC이라는 그 코인을 만드는데 관여했다라고 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니 계속해서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 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 10월 말 정부, 국회에 암호자산 제도화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건 좋은 소식인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들어주실진 모르겠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오는 10월 말에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제도화라는 이 방안을 공식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통화, 가상화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용어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을 하고 자금 세탁 방지법 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정부에 좀 건의가 잘 돼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소식 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오늘 30개의 코인 간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소식인가요? 와, 이거 바이낸스가 네. 공지를 했는데요. 30일 오후 17시죠. 어제 5시 30개 코인을 상장 폐지한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유리님이 갖고 계신 스텔라 루멘을 네. 고박스에서 더 이상 우리는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상장 폐지를 하면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네. 네, 그렇게 30개나 되는 코인들을 폐지한 겁니다. 거래를 못하도록. 엄청난 양인 거네요.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그중에 런치패드라고 바이낸스에서 자금을 모아준 코인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가차없이 그냥 다 상장 폐지를 시켜서 이거 빨리 옮기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역들을 한번 보시고요. 캐셔레스트에서 캐페이몰의 소프트 론칭을 했는데요. 네, 요새 관심 밖에 있었는데 캐셔레스트가 네. 그 캐셔레스트 자체 코인이 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캡을 이용해서 시중가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 구매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캐페이몰이라는 걸 소프트 런칭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화폐로 그런 걸 사는 게 지금 확실히 좋은 건지 진짜 저렴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하네요. 야, 이 부분 저 요새 되게 관심 많거든요. 이거 계속 이제 여러 군데 정보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많이 해봤는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주인이 없어요. BK그룹의 김병건 회장이 네네. 4,200억 원의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직 약 2,000억에서 2,500억 원 정도가 아직 그 자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BK그룹 같은 경우에는 코너스톤 네트워크스라는 데랑 같이 협력해서 네. 인수를 하겠다라고 정정 보도를 밝혔는데 이쪽 빗썸 측에서는 지금 사실상 없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밝혀가지고 어느 부분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왕자의 게임인데요. 누가 되었든 간에 빨리 주인이 들어와서 빗썸의 안정화에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133억 원 규모의 USDT가 대량 이체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익명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이동을 했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네. 그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 엘럿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자주 대량 이체가 되면 네네. 알람이 울려요. 텔레그램에서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USDT가 거래소로 갔다. 네. 그럼 뭔가를 사겠다는 신호가 많고요. 살 확률이 많고 비트코인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갔다. 그러면 자기가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량 이체가 되면 133억 원 규모의 USDT가 이체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프라이버시 없이는 진정한 기술의 진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이 누구라고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네, 맞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인데요. 기존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최근에 암호자산 업계에는 익명성 코인, 상장 폐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게 과연 좋은가 안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V시스템즈에서 암호화폐, V시스 코인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 베이스를 둔다고 하네요. 네, 중국계 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네요. V시스템즈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생태계 베이스의 애플리케이션을 이번에 선보이는데 네, 지금 여러 거래소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콘에서 디지털 자산 월렛 포킷을 공개했습니다. 하이콘. 하이콘은 코인 이름이고요. 네. 하이콘을 만든 글로스퍼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 개발 회사입니다. 네. 각 지자체에 코인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도와주기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기술 기업인데 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GMR 마터리얼즈라는 기업인데요. 블록체인 회사로는 아마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김태현 대표님 일반 비즈니스에서 더욱 박차를 가셔서 성공하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본보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니엘 펠레드 오브스 대표가 한국은 블록체인 발전의 핵심이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야, 이 오브스 네. 오브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주 이스라엘 기반의 코인인데요. 데니엘 펠레드 오브스 대표가 한국은 블록체인 발전의 핵심이 되는 나라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오브스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브스는 지금 이런 얘기 할 동안 좀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자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최신 투자 트렌드를 전문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친절한 경수 씨 코너입니다. 아주 사소하거나 쉬운 질문도 상관없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에 네. 그 스텔라 가자 도유리 서유리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서유리님하고는 무슨 관계인가요? 서유리님 누구실까요? 네. 서유리님 유명한데. 네. 네, 그리고 리코 가자. 그리고 빗썸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과연 믿을만한가?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릴 게 2017년도에 중국의 코인들이 한국에 진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새는 이 코인 업계에서 잘 2018년도, 2019년도 하락장이 되면서 코인들이 한국에 잘 오지를 않아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왜 그런 거지? 그래서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국내외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가? 그리고 글로벌 대형 거래소가 한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물어볼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OKEX라고 네. 글로벌 뭐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가 있고요. 그 OKEX 한국 지사 OKEX 코리아의 마케팅 총괄 한상진 팀장님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다 바로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네. 중국어가 안 되니까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저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중국에 전화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상진 팀장님이 그래도 친하니까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분은 한국 분이시죠? 네, 한국 분이 되게 네. 잘생긴 한국 분이에요. 네. 어저께 이것도 미리 얘기는 해놓긴 했는데 네, 안 받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더의 김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OKX 코리아 한정준 팀장입니다. 네네, 지금 생방송 중에 갑자기 오전에 전화를 연결을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일찍 일어나고 좋네요. 상쾌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립토투데이의 도율이라고 하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OKEX 코리아에서 상장 그리고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승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팀장님, 네네. 작년 재작년에는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엄청. 네, 중국에서도 엄청 많이 왔고. 네. 그런데 요즘에 하락장과 함께 조금 시들시들한데 글로벌 거래소에서 바라보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이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글로벌 거래소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업계 관계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한국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시장면에 있어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임은 변함이 없지만 아무래도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그 매력도 많이 낮아진 것으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투자 및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급격하게 좀 줄은 것으로 많이 저는 줄었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제 이것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가격이 하락한 게 이제 우선 원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국내 시장에 국한되는 내용은 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장선상에 좀 있는 얘기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 좀 사실입니다. 네네. 2017년 하반기 때 많은 기대를 갖고 이 시장에 진입을 했던 많은 분들이 투자 손실을 겪은 후에 이탈을 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네. 또한 이제 일명 공구방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비공식 토큰 판매 방식으로부터 발생된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네. 피해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었고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 공동 구매한다 그러고 먹튀하는 이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죠. 네. 네. 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뭐 ICO든 뭐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해서 프로젝트 개발 약속한 이제 프로젝트 단에서도 네. 사업적 기술적 발전을 이제 많이 이루지 못하고 네네. 그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실망감 등이 이제 거기에 가중되다 보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신규 그리고 이제 대중의 시장 진입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JL님께서 댓글로 갑자기 남겨주셨는데, 네네. 빗썸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과연 믿을 만한가?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네.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각자 거래소들마다 아무래도 이제 전제로 깔고 가는 기본적인 이제 프로젝트 검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쵸. 다만 이제 프로젝트 자체는 네. 아무래도 거래소의 가장 핵심적인 셀링 포인트, 즉 거래소끼리의 이제 경쟁력을 겨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상장이다 보니까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과의 거래소 관계 유진 측면이나 네. 아니면 협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프로젝트 대비 뭐 우위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네네네. 제가 뭐 프로젝트가 뭐 믿을만하다거나 뭐 믿지 못할거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쵸, 맞아요. 네. 네네. 뭐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프로젝트 검토는 똑같이 하고 있겠죠. 네네네. 해당 프로젝트는 뭐 빗썸 상장을 통해서 이제 추구하는 바가 혹은 이제 계획하는 바가 있다라고 그냥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요새 업비트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업비트 그래프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업비트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코인빗.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하는 거죠, 뭐. 제가 생각하는 건. 네, 뭐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뭐 다 같은 차트를 보고 계실 테니까 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네, 네. 항상 신규 상장 암호화폐는 이건 비단 뭐 업비트뿐만 아니라 네. 거래소들 자체가 이제 상장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뭐 구간을 유념하셔서 네, 네. 투자에 각별히 좀 유의하실 것을 좀 당부드리는 것이 뭐 저로서는 현명한 조언일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그럼 대표님, 한국의 팀장님.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뭐 유의될 건 많다고 보지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포모나 퍼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각별히 좀 주의할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모 같은 경우에는 뭐 대상팀장이 혹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심리적 불안감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은 투자 손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를 감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네. 퍼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시장 자체가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비공식 공식을 마다하고 정보를 습득하려는 투자자들의 성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보 습득만을 중요시하고 그 정보의 진위성에 대한 판단 없이 대응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OKEX 코리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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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